저는 이 사안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판사가 재판을 한 게 잘못이야, 안 한 게 잘못이야. 그리고 재판을 빨리 하는 게 잘못이야, 늦게 하는 게 잘못이야. 엘리베이터에 정청래 당시 의원이 이제 타려고 하는데 명함을 딱 드리니까 동아일보와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수 없다 이러면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게 또 하나 유행어였어요. 모든 거를 다 대통령 탓을 할 정도로 지지율이 안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개혁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신문에선 알려주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정치권 뒷얘기를 들려드리는 정치 TMI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정치 TMI 첫 화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주변에서 좀 재밌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조회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왔죠? 그니까요. 재미에 비해서 조회수가 조금 아쉬웠는데 1000회 이제 좀 넘겼거든요. 만회는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요. 작지만 소중한 1000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윤 인턴님은 할아버지께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지인 중에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유일하게 할아버님한테만 보여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면서 실물보다 예쁘게 나온다고. 제 주변에서 귀엽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어머머머. 그리고 저 진짜 죄송하지만 오늘의 TMI 하나만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하고 대본에 싶어. 없는데. 죄송한 일이 있어가지고 왜요? 저번 촬영 때 제가 황형준 기자님 그 폰케이스를 제가 아재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폰케이스를 버리신 거 온 거예요. 생폰으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 뭐라고 했나 그래서 버리셨나 해서 너무 마음이 쓰이고 하나 사드리세요, 그러면. 뭔가 바뀐 것 같긴 한데 제가 잘 사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정치 TMI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사법개혁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법개혁 논쟁이 국회랑 사법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당에서는 왜 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민주당 정부를 보면 집권할 때마다 뭘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4대 개혁하겠다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이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였고 이번에도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최근에는 이제 뭐 가짜 정보 방지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밍을 좀 바꾸긴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그때도 사실 검찰 개혁 이슈가 제일 컸어요. 검사들과의 대화도 시도를 했고 그때 당시에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이면 사실 뭐 정치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그 대사를 한 장면이 TV에 정말 매일매일 나와서 예능에도 나오고 그게 약간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저항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노 전 대통령 돌아가셨고 그게 여권에 이제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검찰개혁의 명분이 된 거죠. 그 이어서 이제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뒤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의 명분이 더 세진 거죠. 이번에 아예 그래서 이름부터 바꿔버리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검사도 이제 공소청 검사를 바꾸고 어쨌든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개혁의 칼날이 이제 사법부를 향하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개혁이라는 거는 정권 초에 해야 돼요. 지지율 높을 때. 지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 이상 되고 있거든요. 역대 정부 다 봐도 그렇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지지율이 빠지게 되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후반에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게 또 하나 유행어였어요. 모든 거를 다 대통령 탓을 할 정도로 지지율이 안 좋았고 실제로 수치도 한 10%대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혁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 초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새 정청래 대표가 자주 하는 게 이제 개혁은 자전거와 같아서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된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런 속도를 좀 우려하면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는 상황에서 페달까지 밟으면 넘어질 수 있다. 그 비유가 되게 찰떡이었던 게 평지거나 오르막일 때만 페달을 밟아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든 가니까. 지금 같은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가속력이 붙는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네. 하셨던 거죠.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정청래 대표의 말도 이해는 돼요. 내년에 6월 선거도 있고 네. 초반에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어느 정도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냐. 선배가 보시기에는 좀 이 조용한 개혁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가 좀 지금 정청래 대표랑 대통령실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수술대 위로 살살 꿰어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았나 보다, 아 혹을 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저항을 줄이고 시끄럽지 않게 부드럽게 개혁을 추진하자는 건데 그러려면은 뭐 토론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살살 꿰다는 게 설득을 해서
동의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정청래 대표와의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 민주당도 대통령실 기조에 좀 맞춰서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좀 싸우면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시끄러운 개혁이 좀 벌어지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빠졌거든요. 그거를 이제 경계하는 거고, 반면에 당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된 것도 강성 지지층, 옛날 뭐 개딸, 최근에는 이제 청래당이라고 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들은 센 발언, 센 행동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당의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의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서 빨리 개혁을 해야 된다. 나중에 보완을 하더라도 입법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니까 이제 엇박자라는 말도 좀 나오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죠. 저는 정청래 대표를 이번 대선이랑 동아일보 이제 인턴하면서 알게 됐는데 확실히 뭔가 발언들이 되게 강경하신 것 같아요. 막 사법개혁 관련해서도 상기하자 조이대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이런 표 같은 것도 네, 네.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자기 정치의 일환인 건가요? 원래 정청래 대표라는 분이 17대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하여튼 강경파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때도 4대 개혁한다고 할 때도 강성이었던 것 같고 발언도 좀 세고 행동하는 것도 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성 지지층을 보고 정치를 해오신 분이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가 되니까 좀 더 이제 신중해야 된다라는 내부 지적들과 비판들도 좀 있고 대통령실이 자제 메시지도 내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분은 자기 스타일대로 갈 것 같아요. 자기 길을 갈 것 같은 게 정 대표를 보면은 제2의 이재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두 분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여권 내에서도 주류보다는 비주류적인 성향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SNS 정치에 굉장히 능하신 분들이에요. 요새도 보면은 여전히 정 대표가 직접 정청래 알콩달콩이라고 해서 SNS를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올리거든요. 굉장히 다 센 발언들이고 강성 지층이 좋아할 만한 사이다 발언이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정치를 해온 거거든요. 그게 아마 롤모델이 돼서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자기 목소리를 더 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계산이 있겠죠. 정청래 당대표랑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본 적도 있으세요? 제가 2014년에 그때 소속이 채널A였어요. 처음 인사해드렸는데 명함을 안 받았어요. 진짜요? 단적으로 채널A는 받을 수 보여주기라서. 없다. 진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채널A뿐만 아니라 저희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당대표가 되셔서 조금 더 부드러워지시긴 했을 텐데 지금도 기본적으로 인터뷰 잘 안 하시거든요. 주로 유튜브 많이 나오시고 놀랍게도 너무나 네. 똑같은 경험이 있어서 저도 수습기자 때 이제 국감을 커버를 하러 정치부 선배 서포터로 갔었는데 엘리베이터에 정청래 당시 의원이 이제 타려고 하는데 명함을 딱 드리니까 동아일보 명함인 걸 보고 제가 엘리베이터 같이 탄 상황이었거든요. 네. 동아일보와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수 없다 이러면서 내리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어린 마음에 좀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네, 네. 막 쫓아가서 명함을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당대표까지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또 나와주세요. 한번 나와주시면 명함 거절당한 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법사위 국감 있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출석을 시켜서 네. 거의 뭐 난장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방이 너무나 치열했는데 좀 이번 국감 어떻게 보셨는지 네, 궁금해요. 저도 계속 중계하는 걸 봤는데 그자비만 하다 끝난다는 느낌이 좀 들고 법사위 첫날 국감은 조요토미 히데요시 무소속 체력진 의원의 그 한마디로 그냥 그것만 남게 됐어요. 너무 정치가 희화해돼서 안타깝기도 했고 품격 있는 정치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어서 사실은 국회부터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민주당이 왜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배경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작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상고심을 대선 직전에 5월 달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제1야당 후보를 흠집내고 대통령이 못되게 하려고 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출발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게 시점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그렇게 네. 파기환송을 하는 게 좀 이례적이긴 했어서 저는 이 사안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판사가 재판을 한 게 잘못이야, 안 한 게 잘못이야. 그리고 재판을 빨리 하는 게 잘못이야, 늦게 하는 게 잘못이에요. 빨리 답답. 저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을 안 하는 게 문제지 네. 한 게 문제 아니죠. 네. 그리고 재판은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옛날 말에 이런 거 있는데 판사는 밀어서 조진다고. 아, 그런 말이 미뤄서. 있어요. 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네, 말 그대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고 생각해 보세요. 재판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 심리적 고통과 돈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빨리 해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밀어서 조진다는 말 너무 신박하네요. 그게 어디 소설에 나온 말이에요. 검찰은 해조지고 아이고. 검사는 불러조지고 판사는 밀어줘진다. 밀어준다. 다 개혁이 필요하네. 경찰도 개혁해야 돼. 어디까지 했죠? 지금 제가 법원에서도 약간 설명을 좀 한 게 있는데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먼저 이제 판단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때 대선 직전에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아 무죄로 다 털어주나 보다라고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무죄 나왔으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사법개혁 하자고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복잡하게. 네. 근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로 이게 한쪽 편을 좀 불리한 판결을 한 게 맞는가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만 보면 어쨌든 대선 한 달 전에 판결을 내린 거고 2달 정도 만에 이제 판결이 나온 거긴 한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제기한 것처럼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 심리를 가지고 나 유죄 때릴 거라고 뭐 한덕수 총리한테 말했다거나 아니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뭐 4인 회동 이런 거가 아직까지 드러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썰에 썰을 의혹을 제기한 거 그걸 가지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과도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선 개입 의혹을 토대로 해서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명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선배는 이제 법조 네. 출입도 오래 하셨잖아요. 얼마나 하셨죠, 선배 법조 출입?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4년? 4년. 4년이면은 대학을 졸업해요. 거의 대학을 졸업할 수준으로 지금 법조 출입을 하셨는데 법조 출입 기자로서 보셨을 때 사법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게 별로 없어요.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14명인데 26명 이렇게 늘리겠다는 건데 기존에도 대법관들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재판 지연이 발생한다. 그런 취지에서 대법관 증원하자는 거는 맞는데 사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거법원을 만들 수도 있고 하급심의 법관들을 늘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딱 집어서 지금 대법관만 늘리자고 하는 게 논의의 약간 출발이 잘못됐다라는 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형사사법 체계를 바꾼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와 이런 걸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군사작전 하듯이 딱 해버리는 게 지금 사실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국민들도 모르는데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의 정치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대법관을 증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는 대법관 숫자가 확 늘게 돼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기본적 불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불신 자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법관이든 헌재 재판관이든 어느 정부에서 임명됐느냐에 따라서 판결 내용을 보면은 성향이 좀 많이 갈려요. 이 사람은 이때 임명됐기 때문에 보수적인 사람이고 보수적인 성향이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 근데 사실은 그게 없어져야지 국민들이든 정치인들이든 누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저 사람의 성향을 따지지 않고 납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너무 오늘 민주당 비판하는 거 아니야? 저 원래 민주당 출입 오래 해서 민주당에 친한데 조용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말이 많잖아요. 시작만 이렇게 또 시끌벅적하고 끝에는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사법개혁이 정말 완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중요한 건 이번 국감을 보면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13일 국감에서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질의에 답변을 하진 않았지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4인 회동설이라든가 어떤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도 있고 행정처 자료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수의 법관들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대선 전에 재판 속도를 내려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당초 계획처럼 11월 달에 통과를 시킬지 아닐지 가늠이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하윤 인턴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TMI 뭐였어요? 저는 뭐 이렇게 열심히 적었어? 인상 깊었던 거 좀 이따 복습 뭐 할지 적어놨는데 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칼럼에서 내리막길을 밟는 페달은 충돌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미 제가 이제 읽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그 기억이 남았냐면 지금 같은 공간에서 저랑 대화를 나누시니까 조금 친근해졌는데 딱 이 칼럼을 보니까 차장 기자
하셨지 하면서 아, 역시 아, 사장 기자의 필력은 다르다. 물러갔다가. 미용과 전문성 대단함. TMI 감사합니다. 얘기하라니까 왜 쪼찡을 해? 그 뭐지? 케이스. 저 너무 죄송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그리고 또 궁금한 소소한 TMI들이 있으시다면 정지 TMI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조태구알. 그리고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